자, 다음 영상은 여기서 냉매 교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요즘 핫한 R1234YF랑 R134 이거 말이 많죠.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 이렇게 해서 쓰세요. 이건 아니니까 그냥 설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이렇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, 원래 시스템이 R1234YF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R1234A를 적용하면은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그걸 보는 거예요. 일단 증발 온도는 대충 마이너스 10으로 40으로 해놓고요. 이거는 일단 여기서 그 컨덴서 UA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이거 한번 30도로 해봅시다. 그 대기 온도를 30도로 하고 이거 그냥 40도로 둘게요. 그냥 그 둘 중에 낮은 온도를 이게 계산하게 되거든요.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하면은 먼저 시스템은 R1234YF 베이스로 이제 계산이 돼요.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 A는 무슨 말이냐면 그 증발 온도를 고정으로 했다고 했을 때 보는 케이스고요. 그 다음에 시나리오 B는 그 쿨링 능력을 이제 메인으로 봤을 때 쿨링 능력을 이제 그 고정으로 한다고 하면 증발 온도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. 그래서 보면 이 그린 이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문자들은 뭐 대체적으로 좋다는 뜻이에요. 대체적으로 좋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음, 증발 온도가 아까 이게 뭐였죠? 이게 증발 온도를 고정을 한다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134A나 1234YF 전부 다 증발 온도 고정으로 했으니까 10도.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. 응축 온도가 살짝 올라가죠. 134A가 들어가면. 그쵸?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. 실제 냉각 능력은 얼마만큼 올라가냐. 10kW를 지정했을 때 10.39kW로 이제 약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R1234YF로 계산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컨덴서 전열 면적이랑 이베포레이터 전열 면적 이런 그 열교환기 부분이나 배관 이런 걸 전부 다 이쪽에 맞춰서 사이징을 한 상태에서 냉면만 바꾼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 내부 사항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내부 사항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뒤에 그런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지 이 냉각 능력 설정에 따라서 이걸 볼 수가 있죠. 그죠? 냉각 능력은 일단 이렇게 올라가요. 그쵸? 그다음에 디스차지 템퍼처도 올라가니까 컨덴서에서 처리할 능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? 컨덴서, 이거. 컨덴서 응축 온도가 살짝 올라가죠? 일단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. 증발 온도를 음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냉각 능력을 고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1로 떨어지게 돼요. 이건 뭐 전부 다 컴프레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볼륨은 전부 다 이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. 이게 바뀌어버리면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컴프레서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 볼륨을 이대로 두고 그다음에 열교환기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한 거라서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.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냉각 장치나 집에서 가정용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증발 온도 고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냉각 능력 고정으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. 가스 볼륨 고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딱 보기 쉽죠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기술 분석 및 안전 주의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참고용으로 용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오일 가스켓 호환성 이런 거 좀 보시고요. 다음 팽창 밸브 압력 호환성 이게 극단적으로 다른 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그 과열도가 있잖아요. 그게 아직 액체 상태인데 냉매를 바꿔버리니까 이게 가스 가스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팽창 밸브 그대로 쓰게 되면은 애- 액 압축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말인데 일단 이런 거 다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이것도 뭐 캐패시티, COP 스윕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볼륨 고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이거 보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.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여기서 적합성 안전 및 경고가 있죠. 적합성 및 안전 경고. 그러니까 친환경 고려 권장. 그러니까 이게 GWP 개수가 큰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친환경을 고려해서 이걸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머터리얼 그 호환성 이거는 뭐 테플론 쓰면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HMBR 이것도 그렇고 근데 다른 뭐 바이턴이나 다른 계열을 사용하면은 둘 다 안 되니까 뭐 이거 주의하라는 식으로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오일 오일은 체인지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게 뭐 POE를 쓰는 경우라면 진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요. 결국은 이제 점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뭐지? 그 포화되는 그 양, 냉매 양에 따라서 또 점도가 달라지는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런 건 이 점도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어, 어차피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. 일단은 어, 가볍게 이 정도 봐주시고요.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대충 사용할 만한 기능은 이렇게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칠게요. 다른 것도 있어요. 예, 계산 히스토리도 다 남아가지고 전에 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이거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걸 해줘야 돼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클라우드를 마련을 해놨거든요. 그리고 이 계산 매뉴얼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. 그게 뭐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 넣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그냥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냉매 충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포화 불성표 이런 거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